정치는 말로 진심을 전할 수도 있고 거짓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유창하게 말하느냐, 누가 더 감정을 흔드는 단어를 던지느냐. 사람들은 그 말에 환호하고 때론 그 말에 속습니다. 말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토론에 나가면 늘 긴장한 듯 보이고, 말이 자주 꼬이면 대부분은 답답하다, 리더감이 아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어눌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 물리학 박사 출신답게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강점이었지만 감정 표현이 적고 연설 스타일도 밋밋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16년 총리 재임 동안 부정부패나 사적 이익 논란이 없었습니다. 말은 밋밋했지만 그 누구보다 국가를 안정시킨 지도자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맞붙는 첫 대선 TV 토론. 각 정당의 후보들이 스스로를 인식시키기 위해 처절하게 다툽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누가 말싸움을 잘하는지 지켜봅니다. 학창시절에는 주먹이 앞서지만 20살이 넘어가면 주먹보다 법이 무서워 다들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보통 목소리가 크고 상대방 말을 끊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싸움의 승부는 선거에서도 이어집니다. 국민들 다수는 그 사람의 능력은 보지 않고 달변인 후보에게 매료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 괴벨스와 함께 세치어로 대중을 현혹했던 선동가. 그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실패한 화가였고 반역죄로 기소되어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으며 한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독일의 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달변가의 말에 속은 대중들의 선택이 낳은 최악의 결과. 그의 말에 열광했던 국민들은 몇 년 뒤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als internationale Elemente anzusprechen sind, weil sie überall ihre Geschäfte betätigen können.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화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술학교 입시에 2차례 낙방한 그는 좌절했고 이후 독일로 건너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로 복무한 그는 패전한 독일의 깊은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 분노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외국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연설가였습니다. 히틀러는 말솜씨, 즉 연설 능력이 비범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 대중 심리, 정치 선동 기술을 결합해 군중을 매료시킨 전략가였습니다. 감정을 휘어잡는 말재주로 분노와 불안을 느끼던 독일 국민들에게 위대한 독일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짓밟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홍보했으며 영화, 라디오, 포스터, 어린이 교과서까지 히틀러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에 임명되고 1934년 독일 대통령을 겸직합니다. 그의 전과 기록,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어두운 인물이지만 대중은 미래를 바꾸겠다는 약속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다음 해 독재자가 됩니다. 그가 만든 미래는 약속했던 부흥이 아닌 파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학살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아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쳤습니다. 책은 불태워졌고 반대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를 강한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전쟁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는 약 7천만 명에 달했고 재임 기간 중 유대인 1,800만 명 중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니라 마이크였습니다. 대중은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답을 찾았다 느꼈고, 하지만 그 답은 전쟁과 학살이었습니다. 1945년 전세는 역전되었고
히틀러는 벙커에서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아내 에바 브라운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남긴 건 오직 폐허, 분열 그리고 인류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았다. 우리가 뽑은 괴물이 나라를 삼켰다. 그들이 그렇게 내뿜었던 열광은 결국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요즘 대선 후보들의 입이 독해져 국민들 귀가 괴롭습니다. 소도둑, 병든 당 같은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에서는 후보를 향해 기생충, 버르장머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내뱉습니다.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은 지지층 귀에 잘 들릴지 몰라도 검증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듣다 못한 외신들도 혹평을 합니다. 추문과 말싸움, 모욕으로 점철됐다.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 고개를 떨구게 되는 평가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대선 해외 언론에서조차 역대 가장 추악한 선거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후보들, 마이크만 잡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들었던 후보들, 많은 국민들 선택지에는 그들의 인성과 품격, 전과 기록 등은 무의미했습니다. TK 부울경은 묻지마 윤석열, 광주 호남은 묻지마 이재명, 초보운전자 윤석열은 승리했지만 결국 이재명을 부활시켰고 이재명은 패배했지만 다시 음주운전대를 잡으려 합니다. 비상계엄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홧김에 서방질하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정치는 끝이 났고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욕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5개의 재판을 앞두고 살아난 이재명의 망나니 칼춤은 피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논할 때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조건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합니다. 야구 점퍼 입고 팬미팅할 여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딘지 어색하지만 안철수의 진심이 묻어난 한 장의 사진. 안철수는 지금 김문수 후보 개인을 돕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막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이번 대선에서 끊어내야 불필요한 시간과 국력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히틀러를 통한 교훈처럼 독일인들의 후회처럼 우리도 괴물의 탄생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재판받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영상 마칩니다. 괴벨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